네,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 어느덧 2월 4일입니다. 2월 첫 주가 또 다 갔어요. 네. 52주 중에 또 한 주가 훌루덩 하고 갔습니다.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대충 볼 게 아니에요. 이게 52주기 때문에 한 주가 가면 이제 그만큼 따박따박 날짜가 가고 있잖아요. 어느새 2월도 이제 4분의 1이 지난 거고, 한 해로 가면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더해지면 어느덧 그러다 8주 지나면 훅 하고 20% 넘게 가는 거죠. 뭐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20%까지는 아니구나. 뭐 이렇게 날짜가 갑니다.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고요. 오늘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만 제 책 첫 번째 책인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인생의 사막을 건너다를 가지고 카드 뉴스를 할지, 아니면 기왕 한 거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걸로 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그냥 그 그래도 계속 가라로 할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가지고 이번 한 달은 쭉 요 카드 뉴스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도 계속 가라의 카드 뉴스는 연간 독서 모임 2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쭉 보내드려서 책 보실 때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뭐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시기에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도 계속 가라 이제 책의 카드 뉴스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카드 뉴스를 정리하니까 그 책이 또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 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책에서 제가 뽑아낸 부분은요. 별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거다. 꿈이 나를 외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바라봐주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우주소년단으로 계룡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더니 그렇게 별이 많은 걸 보고 제가 기억에 하고 있었던 그 글이었고, 그리고 제가 쿠웨이트 하늘에서 다시 또 하늘을 봤을 때, 쿠웨이트 사막에서 얼마나 별이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봤을 때 별이 많은 걸 보고 그때 그 별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썼던 글이었고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밑에 어떤 글을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선정해서 넣은 글은,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해가 뜨고 날이 밝아와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우리지만, 언제나 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나 꿈이나 그런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주건 봐주지 않건 여러분들의 꿈꾸는 것들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서 잘 빛나고 있어요. 내가 고개를 들어서 봐주느냐 봐주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카드 뉴스는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멋진 글을 썼을 때는 부연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다. 딱 여백으로 두고 가야 되는데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딱 지금 이 순간에 딱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타고난 이 뭐랄까요, 음, 푼수기 때문에 또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 글귀들의 여운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플래너 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플래너 쓰기입니다. 오늘의 플래너 쓰기는요, 당연히 그 어제에 대한 리뷰로 시작을 하고요. 어제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어제의 그 비전에 대한 점수는요 9점입니다. 1점이 그 전날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9점 10점은 거의 최상위의 점수기 때문에 어제 제 하루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열심히 산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요 비전, 활력 요쪽의 점수들이 높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점수가 높으면 나머지 점수는 거의 대부분 그냥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들, 하루를 돌아볼 때 요 두 가지를 점수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활력은요 8점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 하기 전에 에너지를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아차 실수를 했던 건, 뭐 제 실수를 그분이 받아줬기 때문이었겠지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그 전화 코칭한 분에게 감사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가 아니라 그제군요. 그제 전화 코칭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드렸는데, 그분이 신청한 날짜가 사실 어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다른 분께 문자를 드렸더니 저 오늘 아니고 내일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제가 그저께 신청한
어제 신청한 분을 그저께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민망했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어요. 11시에 전화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심 없이 그냥 갔는데 정해지지 않은 날짜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시간이 지나는 생각을 해서 어제 좀 혼자 웃겼던 적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그분 전화 통화하고 밤에 이제 또 8시에 강연장에까지 오시기로 하셔서 이제 그분하고는 오늘 2번 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절실함은 8점입니다. 어제 확실히 설 연휴 지나고 첫날이어서 그런지 저도 해야 되는 거 다 해야지라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것들 많이 했고요. 다만 어제 제가 이제 투두리스트에 적었던 것 중에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책을 집에다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펴보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담함에 대해서도 8점이고요. 나만의 색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방해물을 잘 피했다. 특히나 방해물은 어제 잘 피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잘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그래서 결과물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전략 보고서 초안도 잘 만들었고 노션 세팅도 맞춰놨고 뭐 이것저것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한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 나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8점 이상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잘 나오고 있고 점수도 50점 정도가 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점수입니다. 이거보다 뭐 높은 날은 많이 많지 않아요. 요즘 요 며칠간 제가 점수가 높았다 뿐이지 여러분들도 원래 50점은 나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기에는 50점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요. 어제 하루에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월간 계획을 세우기 하는데 어제 아침에 했잖아요. 저희 그 영상 만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전략 보고서 만드는 거 초안을 완료를 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는요. 확실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어제 몇 개 만나서 제가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간혹은 그런 질문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만 이렇게 요런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 정도만 이렇게 전달해 드렸던 정도였었어요. 결국 제가 할 일은 그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 내가 깨달았거나 배운 것은 차분한 생각의 시간이 언제나 의외의 성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한 게요. 특히나 이 전략을 짠다라고 하는 거는 막 내가 뭔가 전략을 지금 짜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차분하게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조금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거나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열정적인 것보다 나는 차분하게 뭔가 도움이 될 건가를 고민하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이제 그것에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죠. 처음 시작을 막 갖추고 막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열정적이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기 시작하는 게 좋은데 결국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시기에는 차분한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내가 만약 나의 하이퍼포스 코치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도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성과는 결국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하는 그 시간에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감사는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와이프하고가 저녁에 왔어요. 이제 저희 처가가 광주인데요. 광주 저는 그저께 올라왔고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어제 왔는데 이렇게 잘 왔고 즐겁게 올라오고 또 데리러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가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셔서 아이들도 잘 갔다 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광주까지 가셨다는 건 아니고요. 수서역에 가족들 데리러 이제 아버지가 차를 갖고 가셨다는 얘기죠. 네. 설마 아버지를 광주로 보내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어제에 대한 리뷰 잠깐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못하신 부분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셔요.
자, 대부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 분께 드려볼까요? 네, 빅피플 라이프 코치님. 제가 드디어 발음이 입에 익었군요. 맨날 빅퍼플 뭐라고 꼬였었는데 어떠세요? 오늘 어제 돌아보니까 몇 점이셨어요? 43점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대부분 높은 점수 쪽에 있을 텐데 무언가 구멍이 난 게 한두 개 있겠네요. 어디가 제일 점수가 낮으셨나요? 음, 음, 음. 네. 그 일단 근데 43점인데 7점이면 평균 점수 76, 42 평균 점수인 것 같은데요. 점수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조금 신기하다는 잠깐 또 공학도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숫자에 하도 그런 거에 민감했다 보니까 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대담함에 7점을 주셨다고 했는데 방해물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성과가 잘 나지 않았다 말씀을 오히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잘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방해물일 수도 있긴 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변의 친구분들에게 피드백을 부탁을 할 때도 일단 그분들이 그 응원해주는 사람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 왜냐하면 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뭔가를 보여주면 야야야 뭐하러 해 이러고 이런 얘기 듣거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하러 하냐 얘기 너무 들었는데 저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도 또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만든 건 좋은데 요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께 부탁을 하셔서 중간 단계에 보여주셔야 돼요. 내 생각에 다 만들었다라고 끝까지 이제 요 정도면 내 생각에 잘 만들었어라고 딱 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이거 여기가 별론데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분이 상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만들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뭐지 이거 하기 싫어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중간쯤 해서 여기까지는 했고 이 뒤에는 요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 여기서 의견을 주면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반영해서 수정할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주변에 그걸 딱 좀 냉정하게 냉정하긴 좀 차가운가요? 하여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께 보내셔서 한번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신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런 진도들도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회사에서 보고서 쓸 때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한 반쯤 대략적으로 잡히면 그 다음에 윗분에 들고 가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갈까요라고 하면 나중에 또 갖고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 거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했네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어제 리뷰에 대한 건 마치고요. 이제 오늘 내용 진행을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언제나 여러분들의 아침을 그리고 제 아침을 열어주는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에 저는요. 오늘 저녁에 강연이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강연이 있고 그것도 2시간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앞에 1시간만 해요. 그래서 저는 앞에 1시간 하면 사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에너지를 몰아넣으면 되잖아요. 2시간어치를. 그래서 예전에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강의를 생각해 보면 1시간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그리고 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세요. 저도 이제 강연장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어서 뭐야 이 아저씨 이렇게 강연해?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에너지를 확 넣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들어낼 최고의 성과는 회계 공부와 연간 독서 모임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강연의 얘기를 그러고 보니 빼놨는데 강연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 강연가가 되기로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건 당연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강연이 저녁 8시인데 제가 에너지를 아침에 몰아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침에 가자마자 집중했을 때 당연히 에너지 레벨이 높을 때 좋은 거 하고 싶으니까 막 아침에 뭔가 일을 한 다음에 오후에 좀 체력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녁에 강연이 8시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평상시에 그룹 코칭을 할 때처럼 신경을 딱 써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들을 그 목표인 그러니까 에너지를 정하는 강연가가 되겠다는 거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는 오프라인 강연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을 전하는 강연이 있겠죠. 지식을 전하는 강연이야. 저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크 들고 굉장히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되는 건 그것보다는 에너지를 담아서 이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놈 때문에 내가 뭔가 속이 진탕이 됐어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 드리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의 명료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게요.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 관련해서, 캠퍼스 관련해서, 그리고 루틴에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컨설팅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해야 되는 전략 추진 보고서 한 가지를 어제 결국 못 만들었어요.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관련해서는 저녁 8시에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 잘 해야 되고 또 오늘 11시에 전화 코칭 하는 날이어서 전화 코칭 이렇게 그 여의도 공원을 헤매면서 하겠죠.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서 전화 코칭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독서 모임 컨텐츠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번 주에 주말에 해야 되는 뭐 제 책에 대해서야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과연 1년 동안 지금 선정한 책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앞에 책들과 뒤에 책들을 서로 이어서 생각할 여지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어요. 그 생각들이. 그래서 예전에 독서 모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왜 그랬나라는 생각을 좀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 체크 밑에 블록 타임 먼저 적으면요. 오늘 플래너 쓰기 및 운동과 플래너 쓰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당연히 강연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연자를 수정을 조금 하겠죠. 그리고 점심시간 코칭을 또 이제 11시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 오후 시간에는 뭐 전략 보고서,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 그리고 연간 독서 모임 자료 만드는 거, 또 시간이 좀 남으면 회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 공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꾸만 뒤로 밀리고 어디로 사라지고 없네요. 네,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긴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녁에 강연 당연히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두 리스트로 반영을 해보면 오후 2시에 체크를 했을 때 강연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오늘 오후에 중간 체크 시간에 할 일이고, 투두리스트 아침 운동, 전략 보고서가 아까 어제 못 쓴 거 초안 쓰는 거, 점심 코칭, 강연, 연간 독서 모임 콘텐츠 정리하는 거, 그리고 회계 공부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회계 공부는 또 빼먹겠죠. 네. 투두리스트에 적는다고 꼭 다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투두리스트 중에 앞에 서너 개 하면 잘하는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제 투두리스트에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써놓기 때문에. 근데 이건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블록 타임에다가 정말 하루에 중요한 일들을 적으셨다라고 하면 투두리스트에는 정말 그야말로 뭐 사람들하고 뭐 연락 주고받아야 되고 하는 간단한 일들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작은 일들을 적어놓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일 따름입니다. 제 성격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사람 차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행동들은 블록 타임에 반영을 해서 이 시간에 꼭 그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 체크 때 어디까지 하는지 확인하는 요 정도의 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두 리스트에는 그야말로 하루의 일들 중에 어차피 하긴 하겠지만 잊지 말고 체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급한 일들이죠. 위에는 중요한 거, 밑에는 급한 거,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브랜든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플래너 쓰는 거에 관련해서는 뭐냐면, 당신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만났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당신의 캘린더, 그러니까 일정표죠. 우리가 말하는 뭐 일정표라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캘린더는 이런 플래너겠죠. 이거를 딱 폈을 때, 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 플래너를 보니까 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플래너가 쭉 이렇게 한 일주일, 한 달치를 쭉 넘겨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라는 게 보이게 하는 게 가장 그 뭐랄까요, 브랜드인 생각하기에 좋은 플래너 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보셔요. 아, 내가 저걸 쭉 보니까 나는 이런 하루를 살고 싶어 했고 이런 일주일을 살고 싶어 했고 이런 한 달을 살고 싶어 했구나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보이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안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겠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봤을 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루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정해진 투두리스트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한 분 또 질문을 해보죠. 오랜만에 오신 일선님의 투두리스트에 상위, 뭐 지금 제가 순서를 뭘 매기진 않았지만 상위 3개는 뭐가 있나요? 정확히는 중요한 일 3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는 뭔가요? 네. 네. 지금 3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ERP 세팅 회사에 하는 것과
그 회사의 매출 목표 및 손익분기점을 언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루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루틴은 이 아침에 플래너 쓰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군요.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룹 코칭 멤버분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제가 아침부터 쪼겠습니다. 내일부터 안 오시면 전화 드리면 될까요? 전화 드려서 뭐 하세요? 들어오셔야죠 하면 될까요? 네, 그거 뭐 어렵지 않죠. 뭐 처음에 카톡 보냈다가 안 되면 전화하고 나중에 소리칠지도 몰라요. 뭐해? 이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생각에 들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회사에 오리엔티드 돼 있으신 건 맞아요. 뭐 저도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루틴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아침에 플래너 쓰기 루틴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루틴을 지키면서 그리고 말한 운동 같은 걸 앞뒤로 붙이면서 좋은 습관들을 생성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큰 대상을 앞에 보고 있어야 이게 생각보다 잘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 루틴과 운동을 하는 건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는 거죠. 나는 큰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해. 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내 코끼리를 자극해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 저희 스위치에서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코끼리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기수에는 그렇지. 여러분들 중에 못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스위치란 책은 꼭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를 놓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행동의 기본을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코끼리와 그 위에 올라탄 기수입니다. 기수가 여러분들의 쉽게 말하면 이성이고요. 코끼리가 감정이고요. 그리고 그 가는 길, 지도를 만드는 게 패스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게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 그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침에 6시 반에 민코치와 함께 플래너를 쓸 정도로 이렇게 어쨌거나 자기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성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는 가고 싶어 해요, 항상. 그런데 기수가 왼쪽으로 가자는데 코끼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뭐래? 나 지금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래? 이 뭐랄까요? 이 두 개의 괴리를 겪는 게 언제나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거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방향 설정보다는 언제나 어떻게 코끼리를 달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코끼리를 달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코끼리에게 명확한 비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너 여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 갑자기 그러고 보니 다음번 책이 제가 저희 하이퍼포먼스 리딩의 책이 스위치다 보니까 또 읽다 보니까 또 필 받아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다음 독서 모임에 할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또 분수짓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의 코끼리에게 자극을 주어서 데스티네이션 포스트카드, 즉 목적지 그림 엽서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독서 모임에 꼭 오세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책은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다시 한번 보셔요. 좋은 책입니다. 다시 보셔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혜미님이 얘기하셨네요.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그 책이었다. 저도 그래요. 제 개인적인 스위치 가장 임팩트가 있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하이퍼포먼스 리딩 베이직 팀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책은 스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끼리 나온 그 책입니다. 스위치 책. 그거 맞아요. 네. 코끼리한테 밟히는 느낌이 드신다고 혜미님이 하셨어요. 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코끼리에게 밟힙니다. 기수는 언제나 저만치 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코끼리를 달랠 것인가가 항상 문제인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생각보다는 조금 길었지만 30분 정도 걸렸네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도 맑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에 아니군요. 모레 저녁에 모레 저녁이죠. 예, 모레 저녁 8시에 주간 리뷰는 모레 저녁 8시에 하고 그 이후 9시에 바로 이어서 연간 독서 모임 첫 번째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인생의 사막을 건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일요일 날 봬요. 고맙습니다.